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나스닥은 0.6% 정도 반등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 우위인 상태 시장을 보였습니다. 뭐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결국 그 자리,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벌써 5일째네요. 현재 이 5거래일 동안에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는 낮아지고 공포감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대차 거래도 계속 늘어나네요. 대차 거래가 지금 5거래일 동안에 급격히 늘어나서 대략 한 5천만 주 정도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에 신용 잔고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20조 원대 위치해 있는 거 보면 여기까지는 신용을 털어내기 어렵다라는 걸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마 추가 하락, 추가 급락을 통해서 신용 잔고를 털어낼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여전히 F09 선물 9월물에 대해서 누적 매도액 5조 원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매도 폭탄은 계속 유지된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말까지 해서 잭슨홀 미팅 일정 있는데 앞두고 관망세가 우위였고요. 어제 제가 어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확인을 한 게 어제 밤 사이에 우리 야간 선물이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비해서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야간 선물이 상대적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또 8시 45분부터 9시까지 프리장 거래를 통해서 뭔가 약세였던 시장이 그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비교적 빠르게 관점을 올려드렸습니다. 파생반에서 오늘은 보통은 이제 제가 관점이 나오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아침에 시간을 좀 봐야지, 그날 거래를 봐야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뭐 9시 10분 전에 다 판단이 끝났어요. 1차적으로 8시 50분, 2차적으로 9시 9분경에 시장 판단 끝내고 관점을 파생반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침에 9시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분명히 큽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상태를 포기를 살짝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강한 상태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생, 특히나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보는 시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점검을 하고 접근을 하면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높은 확률로 매매를 꾸려갈 수 있습니다. 강한 변동성 하나를 포기하고 정확한 것을 얻는 겁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침 9시 순간적인 움직임을 따라 들어가면서 베팅하는 것보다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고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하루 종일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소 빠르게 8시 50분 하고 2차 9시 9분에 판단을 끝내서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그게 보시면 이거네요. 예, 제가 일단은 글을 올려드렸던 게 8시 50분경에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먼저 크게 내려갈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거래를 줄이면서 갭 하락 후 관망세로 본다면 327과 330 박스권을 일단 보면서 수급 체크하겠다, 이렇게 일단 올려드렸고요. 아침 프리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천억대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서 9시 9분, 그거는 제가 캡처를 안 했구나. 그러고 나서 9시 9분에 제가 330부터 숏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참고 계시다가 9시 9분이면 이 자리거든요. 여기선 참고 계시다가 기다리자 어디까지 330까지 왔을 때까지 기다리자, 330 부근에서 부터 위로 분할 숏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점으로 오늘 여기서 330 부근 숏을 갔다면 사실 손실이 나고 싶어도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부터는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관점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거.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숏을 잡으신 분들은 11시 50분 정도 돼서 맞나요? 11시 50분, 그쵸, 11시 50분
전후로 해가지고 뭐라고 써드렸냐, 오늘도 아침에 빠르게 올려드린 관점을 적용하셨다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11시 48분 요 위치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 요 위치 정도 됐을 겁니다. 숏 잡고, 그죠? 시장이 기본 관망세이기 때문에 적당히 청산하시면서 하루 지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청산 관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 요거죠. 오후 1시 27분 하락시 청산 완료하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지키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박스권 움직임 제한적입니다. 뭐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게 구간으로 따지자면은, 자, 구간으로 따지자면은 여기서 숏 관점 기다렸다가 숏 보시고, 그다음에 청산 요 구간에서 1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청산, 이거 오늘 먹고 끝냈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청산을 안 하고 욕심을 부려서 더 내려가겠지, 더 내려가겠지 욕심을 부렸다면은 오늘 대부분 반납하면서 끝나셨을 거예요. 330과 329점, 요거 야간 선물에서도 아까 전에 좀 떴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반납하고 끝났을 겁니다. 차라리 오늘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줄 때 여기서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고 지키시라, 예, 그런 관점으로 오늘 진행을 한 결과 또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인증을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도 또한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오전 수익 박스 욕심 안 부리고 소액으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47만원, 그 다음에 뭐 20만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오전장으로 마무리, 오늘도 감사합니다. 166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 또 저 또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올청후 관망했다. 그 다음에 일단 어쨌든 간에 오늘 매매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목표는 과연 어디서 설정이 되었을까, 이제 관심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목표는 지금 28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 것 같다. 그쵸? 뭐 1, 200억, 2, 300억, 3, 400억을 수익 내자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5조 원대의 대량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80억 구간에서 터닝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280억을 수익 내는 것이 아니죠. 돌리면서 5조 원을 스위칭해야 됩니다. 청산하면서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쵸? 280억 구간에서 돌리면요, 손실 마감을 하게 돼요. 터닝을 할 때 수량을 매수로 전환시키면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를 더 크게 설정을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과거의 데이터상 1천억 이상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쥔 경우. 그래서 1천억 구간이 322 정도에 도달하고요. 이 정도에서 터닝을 한다면 한 500억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2천억 정도 구간에서 이제 돌려서 1천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본다면 312선까지 내렸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을 이렇게 쪼개서 볼 때, 지난번에 제가 내려오기 초기에 말씀을 드렸을 때 계산된 구간은 322포인트 정도 된다, 이번 하락 구간은. 근데 내려오면서 제동이 두 번이나 지금 걸리고 있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중간에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세가 개입이 몇 번씩 됐었죠. 여기서는 신규 매수세가 중간에 손절했었고 다시 개입되다가 밀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신규 매수세가 또 지고 오늘도 매도로 바뀌어서 끝났죠. 2천억 매도. 어찌됐든 두 번째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변곡이 이중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음번 하락을 노려서 외국인들이 떨군다면 얘가 절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자면 지금까지 내려온 구간이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밑에 라인까지 대충 절반 정도를 잘라서 본다면 여기가 돼요. 312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딱 이 점에서 2천억 정도의 수익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리면 외국인들은 약 1천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거 돌리는 동안에 1조 원 환매수하고 2조 원 환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량 환매수가 들어가면 스위칭해도 올리는 구간에서 수익이 꽤 남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노리는 것이 일단은 이거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만약에 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길게 가는 경우는 이제 롤오버를 생각을 하겠다. 어떻게? F12, 12월무로 롤오버를 해서 매도를 쥐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힘들어진다, 고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뭐 이렇게 가서 좀 반등한 다음에, 반등은 구간 나올 수 있어요. 잭슨홀 미팅 보고 결과 보고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매도를 쥐고 갈 수 있겠죠. 옵션으로 해지하면서 그 구간을 살리면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길게 끌고 가면서 시간이 이런 식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빨리 갔다가 오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신용잔고 해소도 안 되고 있어요. 신용잔고도 지금 20조 원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죠. 이거 20조 원에서 19조 원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담보 비율을 버틸만 하다라는 거예요. 예. 신규 물론 줄기도 하는데 다시 신규로 채워지는 게 비슷하면서 줄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9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양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어제 오늘인데요.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박스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지금도 외국인들의 힘이 개입되면서 큰 변동성이 없는 거죠. 아마 잭슨홀 미팅이 지나면 변동성을 추구할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종합 포지션을 한번 판단해봤잖아요. 체크해봤잖아요. 그때도 외국인들은 이제 9월물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 하방 변동성을 노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기관들은 상방 변동성을 노리고 있는데 이 둘 간의 충돌이 생길 것 같다. 외국인들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밀리려고 할 거고, 기관들이 방어가 세면 셀수록 덜 밀리려고 하겠죠. 어쨌든 둘 간의 힘싸움, 그 안에서 개인들은 녹아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다칠 겁니다. 결국에는 보통 이제 369, 12 선물을 끼고 있는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외국인들이 이길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의 무게를 좀 더 두고 보셔야 된다. 그러나 중간에 반등 과정, 잭슨홀 미팅 끝나고 파월 의장의 의중을 들어보니까 시장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구간에서 숏이 녹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락하더라도 숏을 녹이고 가는 경우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전략은 당일 트레이딩이 당일 트레이딩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생반에서는요. 주식은 지금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구간이죠. 주식은 지금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하락 시장에 장사 없습니다. 지금은 테마가 극성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테마, 비테마 종목들, 시장 친화적인 종목들은 결국엔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현금을 만들어 둔 것을 대부분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조금 더 현금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더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잠깐씩 조금씩 소액으로 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메인 비중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고려하는 대로 추가적인 급락이 발생했을 때 쓸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설령 그냥 태세 전환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비축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써도 개별 종목들이나 시장 친화적인 종목들 시장 따라 안 움직이고 딜레이 돼서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금을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증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살펴보면 오늘 10시 15분 이후에 항생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다가 10시 30분 이후 중국장이 오늘 항생에 비해서 좀 약했죠. 그래서 더 약세로 진행되자 우리도 같이 영향받으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 시기인데 항생지수가 오늘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보다 분명히 강했습니다. 그 구간이 여기였고요. 10시 반 여기죠. 항생지수로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같이 떨어졌어요. 예, 커플링은 결국에는 중국장에 맞춰져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이 시간 동안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나스닥의 디커플링 현상 점점 그럴 겁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어제도 밤사이에 나스닥에 비해서 우리 야간 선물이 약했던 것처럼 점점 더 중화권 증시의 커플링 현상이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항생이든 중국장이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나스닥 움직임은 아침에 반영이 되겠죠. 아침에 프리장부터 반영이 되겠죠. 8시 45분부터. 자, 이제 일정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돌아오는 새벽 5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중에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난번에 일부 선반영돼서 올라오기도 했는데 조정도 나왔겠다.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 움직임이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장세 그다음에 그 이후 나스닥 선물 움직임 보면서 우리 목요일 위클리 옵션이 개장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제와 오늘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렇지만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평소의 위클리 옵션 만기일보다는 조금 더 침착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 중에서는 좀 변동성이 클 거예요. 이번 주가 워낙 변동성이 약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강할 거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 내일 있죠. 그래서 채권 전문가의 92%는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3.5%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도 체크. 그래서 동결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시장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오늘 정말 특이한 하루였죠. 오늘 테마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물로 넘어와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건데 오늘 정말 많은 테마들이 움직였어요. 진짜 시장은 묶어두고 시장의 움직임은 위아래 둔화시켜두고 시장 친화적인 종목들도 대부분 거래 없이 빌빌빌대고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테마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맥신 테마 3일 정도 강했다가 이틀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 휴비스와 나인테크 중심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쪽 이제 맥신 테마는 이제 태동기에 가깝지만 초전도체 쪽은 이제 중반 이상으로 넘어갔죠. 대표적으로 신성델타테크가 지난번에 설거지 파동을 이기고 예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래를 동반해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내용이 전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위주로 조금 많이 움직였고 덕성 파워로직스가 또 주요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수 테마가 있었죠. 인산과 마니커 FNG 마니커 중심으로 전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로 해가지고 태양금속 오파스넷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장 테마로서 양자모가 움직여줬는데 우리로 엑스게이트, 코위버, 텔레필드, KCS, PPI, 옵티시스,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솔리드, 아이윈 플러스, QSI, 한국정보인증, 유엔젤, KTIS 등 좀 많은 종목들이 탄생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테마가 계속 굵직하게 순환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거. 대부분의 거래 자금은 이 시장이 묶인 상태,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에서 그래도 변동성을 찾아 다녔다라는 거. 테마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나 테마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라는 것은 더 좋지 않은 시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돈이 다른 데로 돌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친화적인 그리고 시총을 잡아먹는 그런 종목들에게 돈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돈이 유입된다라는 거, 이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수나 초전도체, 어쨌든 오늘 초전도체가 다시 움직였던 것은 정말 끈질기죠. 그만큼 초전도체가 큰 이슈,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초전도체 저온학회에서 LK99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죠. 그래서 요게 일정이 또 24일까지 22일부터 24일까지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신성델타테크가 또 크게 반등을 했지만 일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정이 일정이 지나가면 별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멸돼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일정 체크, 시세 종료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오염수 테마 24일에 재료 소멸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모두 24일 기준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들이 일정에 따라 시세가 종료가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른 테마로 돈이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순환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장품 쪽이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맥신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 한동훈 쪽으로도 계속 골고루 시장이 그쪽으로 순환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와 에코프로 쪽이 오늘은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포스코 DX를 제외하고는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추세의 긴 흐름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다시 돈이 유입되면 여기서 순환매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하락이 점점 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관점,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9월물, 외국인들이 카드를 쥐고 있는 그 9월물의 누적 5조 3천억 원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기존의 누적량이 많기 때문에 12월로 만약에 롤오버를 할 생각이 있다면 서둘러서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더 빨리 12월물로 넘어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그거는 스프레드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없지만 전보다 이제 6월물 만기, 3월물 만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약간 포착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거래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언제 일어나는지도 체크하면서 외국인들의 의중을 좀 살 필요가 합니다. 그런 점들은 제가 포착이 된다면 장중 라이브 방송이나 그다음에 지금 구독자 전용 단톡방에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정회원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달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의중을 먼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처가 가능하겠죠. 일단 그런 점들 체크를 한다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해외 선물 최저 수수료로 등록하셔서 매매하실 분들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계좌 개설하시면 되는데 제 유튜브 클릭하셔서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있는 링크를 클릭한 뒤에 계좌 개설을 하시면 협의 수수료가 적용이 될 겁니다. 문의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